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정청래 전 의원 모시고 청래당 진행하는 날이죠.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의원 중계입니까? 네, 정청래 TV와 ITN 유튜브 있나요? 유튜브는 있습니다. 네, 같이 생중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 정면 승부 촬영장 신중계라고 지금 네. 오타를 내셨네요. 아니, 싱싱한 생중계를 줄여서 신중계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신중계.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 가짜 문건 얘기부터 해봅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평가 전망이라는 가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아시아경제가 단독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00% 조작된 가짜뉴스다.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깨트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다. 청와대가 하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반국가적 행태 맞고요. 이것은 반국가 사범으로 철저하게 엄벌에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상 매국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벌에 쳐야 된다. 그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 형태의 보도를 봤어요. 봤는데 그럴듯합니다. 아하. 네, 그럴듯하고요. 그리고 내용과 형식이 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자라면은요. 그리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무슨 실제로는 한미 동맹이 깨졌는데 그걸 쉬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남쪽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이런 식으로 쭉 보고서 형태로 썼어요. 썼는데 마치 좀 학술 논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도 결국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쓴 잘못도 있지만 그런 보고서를 보면 어느 기자라도 혹해서 단독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이런 보고서를 그럼 왜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싫어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분단 체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 속에서 이득을 봤던 세력들은 만약에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세력들이 꾸며낸 허위 조작 정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인데 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형식도 보면 청와대 안보실 무슨 권희석 청와대 비서관 이런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서모 씨 명의, 이렇게 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건 내용에 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 한미 간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한미 동맹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주장은 할 수는 있겠죠. 팩트와 관계없이 그렇게 염원하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본인들의 짐작과 추론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건에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사칭을 했다는 것은 이런 것은 경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서 이렇게 장난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배포자 또 최초 작성자 누군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이걸 만든 의도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범인을 잡다 보면 이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의 기운 이런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남북이 오는 30일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난 주말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또 공동조사 관련 대북 제재를 면제했고 북측이 우리 측 제의에 응답하면서 공동조사가 성사됐다라고 합니다. 네. 동해선 공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이번 일은 굉장히 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주고 싶어도 국내 정치상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철도 공동조사 사업은 면제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소시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이승 박사가 원장님으로 계신 것 같은데 이전 정권 박근혜 정권 때 한 8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도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갔을 때 철도 연결 상황, 신호 체계 이런 것은 이미 다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철도가 3, 40km밖에 못 달리거든요. 속도를 네, 단선이고 그래서 복구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든다 하는 것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것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철도 공동조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징성이죠. 그래서 기간이 뭐 얼마나 되냐 이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송충이 그 소나무 피해 있잖아요. 재선방충인가요? 뭐 그것도 얼마를 보내겠다. 그것은 뭐 북한의 군사 분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교류 이런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맞겠고 그런 부분까지 미국이 막지 않겠다 하는 어떤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철도 공동조사는 첫 단계고. 네.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건 또 대북 제재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공동조사는 일종의 이런 거죠. 국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건물을 진다 그러면 설계비를 일단 띄워놓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만 하고 설계를 하자. 그럼 그 건물을 착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착공식 이전에 공동조사 사업은 마치 설계비를 책정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되면 뭐 토크레인도 가야 되고 물자도 그렇죠. 가야 되고 그럼 뭐 돈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은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하고 그런 것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대북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만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영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영국과 프랑스도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크롱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발언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금강산 강강 사업을 재개한다거나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예.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행정명령으로 그 폐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열 때는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개성공단에도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치 철도 공동조사 사업처럼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우리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착공식은 올해 안에 열리게 되는 거겠죠? 희망사항이죠 지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예. G20 회의에서 한미 간 단독으로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6번째 정상회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18개월 동안 이제 6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 없던 그렇죠. 기록이죠.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한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성 있게 돌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연내 오기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요. 예.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남과 북이 먼저 손잡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예비 회담 성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뭐 대북 제재 이런 것이 좀이라도 완화될 기미도 없고 그리고 무작정 북한을 윽박지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결정으로 서울 답방을 한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을 거고 가서 예를 들면 계란 세례 이런 거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최고 전엄에 대한 훼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가는 것과 판문점을 가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평양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국민이 다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반대 세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좀 힘든 거 아니냐. 좀 이런 입장이고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연내 답방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변경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예. 김의겸 대변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네. 연내 답방 이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됐었고 네. 북미 정상회담은 1월 이후에 하니까 당연히 연내 답방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텐데 북미 정상회담 후가 좋을지 전이 좋을지 고민 중이라는 것은 반쯤은 지금 꺾인 상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은 정상회담 전에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네, 당연하죠.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해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니까요, 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적인 의사 전달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리고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김정은 만나서 직접 할 수 없는 곤란한 얘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서로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얘기로 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그 위치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사전에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죠.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정 의원이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몇 개 내놨는데. 4개를 내놨는데 미국은 0.5개 네. 반 개를 내놨다.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상응 조치로 됩니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좀 감질나게 네. 뭐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네. 취소면 취소고 뭐 그러지 축소 뭐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북한으로서는 좀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어디 뭐 동창회를 폐기한다 이거는 다시 복구가 어려운 건데 네. 연합훈련은 축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부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죠. 한미 연합 공동 군사훈련을 연기한 거잖아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영변 핵시설 사찰도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를 들면 뭐 남녀 간의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은 전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지금 더 소극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답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움직여서 김정은 위원장의 좀 체면도 있으니 좀 살려주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좀 설득을 할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트럼프 대통령 좀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ICBM급 뭐 이런 것을 좀 조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은 초미의 관심이 사실은 ICBM이거든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할 것 같고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TV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정청래 TV를 보고 계시는 이지혜 님께서 김용민, 김어준, 이동영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네. 제 이름이 왜 제일 뒤로 갔나 모르겠네요. 다음은 제 이름은 아예 빠졌네요. 아예 빠졌고요. 네. 네. 제 이름 다음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청래 전 의원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책이 드디어 나왔네요. 네.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썼던 평양 갑시다라는 책이네요. 네. 예. 책이 꽤 두껍습니다. 360페이지예요. 예. 책값은 16,500원. 예. 많은 분들 책을 사주시면 좋겠고. 지금 교보문고 네. 사회 정치 분야 7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대신 이렇게 홍보해주는 대신에 네. 정세현 장관 모셔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한번 모시고 라디오 북콘서트. 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청취자 몇 분 초대하죠. 그럴까요? 청래당 계신 당원들이나 한 10분 정도 초청해서 뒤에 같이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합니까? 1시간 합니까? 30분 정도. 30분 정도. 얼마 합니까? 30분 정도 합니까? 1시간도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콘서트. 네. 한번 하는 걸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청래당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